3, 2, 1, 고! 여주 흔남리 유적에서 반달 돌칼과 민무늬 토기, 불에 탄 쌀이 함께 나왔다.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2번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3번 주먹도끼, 찍기 등의 뗀석기를 제작하였다. 정답은 1번. 반달 돌칼과 민무늬 토기, 불에 탄 쌀은 벼농사를 짓던 청동기 시대의 흔적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재산과 계급이 생기면서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인 것은 철기 시대이다. 주먹도끼와 집게 같은 뗀석기를 만든 것은 구석기 시대이다. 한해 사신서파를 죽인 이를 빌미로 우거왕 때 한 무제의 칭공을 받았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2번 지방의 여러 성의 욕살, 철역은지를 두었다. 3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정답은 3번. 서파살해와 우거왕, 한무제의 침공은 모두 고조선 말기의 이야기이다. 사출도는 여러 가들이 나누어 다스린 부여의 구역이다. 욕살과 철역은지는 고구려가 지방의 성에 둔 관리이다. 고조선은 살인과 상해, 도둑질을 다스리는 범금 8조를 두어 질서를 지켰다. 단군과 과하마, 반어피가 났고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진대법의 시행 목적을 파악한다. 2번 책화의 사회적 의미를 조사한다. 3번 호상 팔국전쟁의 전개 과정을 찾아본다. 정답은 2번. 단군 과하마 반어피와 10월의 무천은 동해를 가리킨다. 진대법은 고구려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게 한 빈민구제책이다. 동해는 이웃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말로 갚게 하였는데 이를 책화라한다. 호상 팔국전쟁은 가야와 신라가 얽힌 사건이다. 경주 천마총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이 나왔다.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번 백제 금동대양로, 2번 황남대총 금관, 3번 금동영가 7년명 열의 입상. 정답은 2번.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는 신라의 유물이다. 금동대양로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나온 백제의 유물이다. 황남대총 금관은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을 세운 신라의 금관이다. 금동영가 7년명 열의 입상은 고구려의 불상이다. 백가의 난을 가라앉히고 남조의 양에 국서를 보냈으며 지석과 석수가 나온 무덤의 주인공이다.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군 달기를 보내 도살성을 점령하였다. 2번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3번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정답은 3번. 백가의 난과 남조 양에 보낸 국서, 지석과 석수가 나온 무덤은 백제 무령왕릉을 가리킨다. 장군 달기를 보내 550년 도살성을 차지한 것은 아들인 성왕이다.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384년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침류왕이다. 무령왕은 6세기 초 지방을 촘촘히 다스리려고 22담로에 왕족을 내려보냈다. 660년 소정방과 김번민이 덕물도에서 만난 뒤부터 676년 기벌포 전투까지의 시기이다.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2번 윤충이 군사를 이끌고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3번 을지문덕이 설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정답은 1번. 덕물도 회합은 660년, 기벌포 전투는 676년의 일이다. 백제가 무너진 뒤 660년대에 복신과 도침은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세워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윤충의 대야성 함락은 642년으로 덕물도 회합보다 앞선다.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은 612년으로 덕물도 회합보다 앞선다. 오경 15부를 두고 사방우천리에 이르렀으며 30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해동 역사에 실려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2번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3번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정답은 3번. 오경 15부와 사방 5천리라는 해동 역사의 서술은 발해를 가리킨다.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연 나라는 부여이다. 왕족 부여시와 팔성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나라는 백제이다. 발해는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주자감을 두어 인재를 길렀다. 국내성 일대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남아있고 영락이라는 연호가 새겨진 기와가 나왔다. 이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2번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3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조하였다. 정답은 1번. 국내성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광개토 대왕의 연호 영락은 고구려를 가리킨다. 고구려에서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두어 곡식을 보관하였다.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둔 나라는 통일신라이다.
활구라 불린 은병을 만든 나라는 고려이다. 왕건에게 나주를 맡겼고 송악을 떠나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스스로 미륵불이라 하였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하였다. 2번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3번 안승을 보덕왕으로 봉하였다. 정답은 2번. 나주를 왕건에게 맡기고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인물은 궁예이다.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은 것은 935년 고려 태조 왕건이다. 궁예는 904년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는 최고기구로 광평성을 두었다. 안승을 674년 보덕왕으로 봉한 것은 신라 문무왕이다. 장보고가 세운 청해진이 폐지되고 왕위 다툼과 지방 반란이 이어졌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진전사에서 참선하는 선종승려, 2번 개백료서를 읽고 있는 관리, 3번 담배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정답은 1번. 청해진이 폐지되고 왕위 다툼이 잦던 9세기는 신라하대이다. 신라하대에는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지방을 중심으로 퍼졌다. 개백료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관리의 규범으로 남긴 글이다. 담배를 밭에 심는 모습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소손령이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왔고 뒷날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다. 이 나라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1번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2번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3번 수도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정답은 3번. 소순령의 침입과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모두 거란과의 싸움이다. 별무반은 여진을 치려고 1104년 윤관이 만든 부대이다. 화통도감은 왜구에 맞서 1377년 최무손이 화양무기를 만들던 곳이다. 고려는 1011년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내려는 마음으로 초조대장경을 새겼다.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어 관제가 낮추어지고 지배층 사이에 몽골풍이 퍼졌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결혼도감을 두어 원의 공려를 보냈다. 2번 정방을 두어 인사행정을 장악하였다. 3번 관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정답은 1번. 부마국이 되어 관제가 낮추어지고 몽골풍이 퍼진 때는 원간섭기이다. 원간섭기인 1274년 무렵 고려는 결혼도감을 두어 원에 보낼 공려를 뽑았다. 정방을 1225년에 두어 인사행정을 손에 쥔 것은 무신집권기의 최후이다. 관군을 조직해 거란에 대비한 것은 고려 초인 947년 정종 때이다. 단산호옥이라는 이름의 먹이 전하고 서궁이 고려도경에 이 나라의 문물을 적어두었다.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사립상, 2번 이불병자상, 3번 개성경천사지 10층 석탑. 정답은 2번. 단산호옥이라는 먹과 서궁의 고려도경은 고려를 가리킨다.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사립상은 고려 전기인 10세기에 만든 거대한 돌부처이다. 이불병자상은 8세기 발해에서 만든 불상으로 고구려 양식을 이었기에 고려의 것이 아니다. 개성경천사지 10층 석탑은 1348년원의 영향을 받아 만든 고려의 대리석탑이다. 태조 왕건 청동상은 풍천관을 썼고 청주 용두사지 철당관에는 준풍이라는 독자 연호가 새겨져 있다. 이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골품제가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 2번 황제국 표방 사례로 본 외왕내제 의식, 3번 명의 멸망과 소중화주의의 대두. 정답은 2번. 통천관을 쓴 왕건 청동상과 준풍이라는 독자 연호는 고려의 황제국 격식을 보여준다.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로 고려와는 관련이 없다. 고려는 안으로는 황제국의 격식을 갖추고 밖으로는 제후국의 예를 지켰는데 이를 외왕내제라 한다. 명이 무너진 뒤 소중화를 내세운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소수서원에 초상화가 모셔져 있고 충렬왕 때 성리학을 처음 들여왔다. 이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제왕운기를 읽고 있는 왕, 2번 독서 산품과 시행을 준비하는 관리, 3번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주조하는 장인. 정답은 1번. 소수서원에 모셔지고 충렬왕 때 성리학을 들여온 인물은 안양으로 원간섭기에 활동하였다. 이승윤은 같은 원간섭기인 1287년 당군부터 우리 역사를 정리한 제왕운기를 지었다. 독서산품과는 788년 통일 신라 원성왕이 시행한 제도이다.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만든 것은 1403년 조선 태종 때이다. 이위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으며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장악하였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야별초를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다. 2번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3번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정답은 3번. 이위민을 제거하고 교정별감이 되어 권력을 잡은 인물은 최충원이다. 야별초를 1230년대에 좌우별초로 나눈 것은 아들인 최호이다.
만권당에서 1314년원의 학자들과 사귄 것은 충선왕과 이재현이다. 최충원은 1196년 왕에게 봉사 10조라는 개혁안을 올려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자고 하였다. 유교적 합리주의에 따라 기전체로 삼국사기를 엮어 왕에게 바쳤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무 28조를 올려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2번 화폐 발행을 위해 주전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3번 관군을 이끌고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정답은 3번. 기전체로 삼국사기를 엮은 인물은 김부식이다. 시무 28조를 982년에 올린 인물은 성종대의 최승로이다. 주전도감 설치를 1917년에 건의한 인물은 위천이다. 김부식은 1135년 서경에서 일어난 묘청의 난을 관군을 이끌고 진압하였다. 1388년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압록강 하류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하였다.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과전법이 제정되어 신진 사대부의 기반이 되었다. 2번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안동으로 피란하였다. 3번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어 신돈이 개혁을 이끌었다. 정답은 1번. 이성계가 압록강 하류에서 군대를 돌린 위화도 회군은 1388년의 일이다. 1391년 제정된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이 되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란한 것은 1361년으로 회군보다 앞선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맡아 개혁을 이끈 것은 1366년으로 회군보다 앞선다. 문화부 낭사를 고쳐 만든 기구로 대사관이 우두머리를 맡아 왕의 잘못을 따졌다.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2번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였다. 3번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정답은 3번. 문화부 낭사를 고쳐 만들고 대사관을 우두머리로 둔 기구는 사관원이다. 왕명의 출납을 맡은 비서기관은 승정원이다. 사대교린에 관한 외교문서를 맡은 기구는 승문원이다. 사관원은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리며 간쟁을 맡았다. 강경도감을 두고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풀어편했다. 이왕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예학질서의 확립을 위한 악학궤범이 완성되었다. 2번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3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정답은 3번. 강경도감을 두고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옮겨 펴낸 왕은 세조이다. 악학궤범이 완성된 것은 1493년 성종대이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만들어진 것은 1402년 태종대이다. 세조는 1466년 관리에게 줄 땅이 모자라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안동 병산서원에 모셔졌고 훈련도감 설치와 대공수미법을 건의하였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진왜란의 상황을 담은 징비록을 저술하였다. 2번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3번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위리를 내세웠다. 정답은 1번. 병산서원에 모셔지고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한 인물은 류성룡이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1604년 그 과정을 징비록에 담았다. 기대승과 16세기에 사단칠정을 두고 논쟁한 인물은 이황이다. 기축봉사를 1649년에 올려 명에 대한 위리를 내세운 인물은 송시열이다. 남한산성에서 항복 요구를 받자 김상원과 최명길이 맞서 다투었다.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강홍립 부대가 사르우 전투에 참전하였다. 2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해 인질로 끌려갔다. 3번 김시민이 진주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정답은 2번. 남한산성에서 김상원과 최명길이 맞선 장면은 1636년 병자호란의 상황이다. 강홍립 부대의 사르우 참전은 1619년 광해군대로 병자호란보다 앞선다. 1637년 항복 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해 인질로 끌려갔다. 김시민의 진주성 승리는 1592년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변박이 그린 외관도가 남아있고 초령 외관에서 대일무역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공연하는 광대, 2번 계약조의 초안을 작성하는 관리, 3번 세채가에서 춘향전을 빌리는 부녀자. 정답은 2번. 변박의 외관도와 초량 외관의 대일무역은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조선 후기에는 송파장 같은 장시에서 산대놀이 같은 탈놀이가 공연되었다. 계약조는 조선 전기인 1443년 세종 때 일본과 맺은 무역 규정이라 맞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는 세채가에서 춘향전 같은 한글 소설을 빌려 읽는 사람이 늘었다. 경신왕국과 기사왕국, 갑술왕국이 잇따라 일어나 집권봉당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금유영을 창설하였다. 2번 각 공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3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정답은 1번. 경신기사 갑술왕국이 이어진 시기의 왕은 숙종이다. 숙종은 1682년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금이영을 세워 오군영을 갖추었다. 공노비 6만여 명을 풀어준 것은 1801년 순조 때이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를 1742년에 세운 것은 영조이다. 한 사람이 물건을 독차지해 값을 올리는 도구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2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3번.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고 교역하였다. 정답은 2번. 물건을 독차지해 값을 올리는 도구를 비판한 글은 조선 후기의 것이다.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전시관은 976년에 처음 마련된 고려의 토지제도이다. 대동법이 퍼지면서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사서 대주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고 여진과 교역한 것은 조선 전기이다. 서울 출신으로 청해 영경에 다녀와 북학위를 지었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2번. 규장각 검서관으로 무예도보 통지 편찬에 참여하였다. 3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답은 2번. 영경에 다녀와 북학위를 지은 인물은 박재가이다. 기기도서를 참고해 1792년 거중기를 설계한 인물은 정약용이다. 박재가는 서울 출신으로 1779년 규장각 검서관에 뽑혀 무예도보 통지 편찬에 참여하였다. 양명학을 연구해 18세기에 강화학파를 이룬 인물은 정제두이다. 고구려비와 탑평리 7층 석탑, 미륵대원지가 남아있다. 이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을 조사한다. 2번. 강주룡이 고공농성을 벌인 곳을 찾아본다. 3번. 김윤우가 노비 등을 이끌고 몽골군을 물리친 곳을 파악한다. 정답은 3번. 고구려비와 탑평리 7층 석탑, 미륵대원지가 있는 지역은 충주이다. 정약전이 1814년 자산어보를 지은 곳은 흑산도이다. 강주룡이 1931년 고공농성을 벌인 을밀대는 평양에 있다. 1253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김윤우는 충주성에서 노비 등과 함께 싸워 적을 물리쳤다.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봉기에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고 황곡의 폐단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2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3번.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썼다. 정답은 2번. 진주봉기와 박 교수의 안핵사 파견은 1862년 임술 농민봉기의 상황이다. 홍경래가 정주성을 점령한 것은 1811년으로 임술 농민봉기보다 앞선다. 조정은 1862년 세금의 문란을 바로잡으려 삼정이정청을 두었다. 황사영이 백서를 쓴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때의 일이다.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2번. 운유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3번. 병인박해로 천주교 신부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정답은 3번.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것은 1866년 병인양요이다.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도굴 시도는 1868년으로 병인양요보다 뒤이다. 운유호의 강화도 공격은 1875년으로 병인양요보다 뒤이다. 병인양요는 같은 1866년 천주교 신부와 신자들을 처형한 병인박해가 빌미가 되었다. 단발령을 내리고 건양이라는 연호와 태양력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2번. 방문국을 두어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3번. 군제를 개편하여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정답은 3번. 단발령과 건양 연호, 태양력 사용은 1895년 을미개혁의 내용이다. 공사노비법 혁파와 과부의 재가 허용은 1894년 제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다. 방문국을 두어 한성순보를 낸 것은 1883년의 일이다. 1895년 을미개혁에서는 중앙의 친위대, 지방의 진위대를 두어 군제를 개편하였다. 선해청 당상 민검호가 이 사건 때 피살되었고 진압에 나선 청의 추천으로 멜렌도르프가 부임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김옥균 등 개화파가 주도하였다. 2번.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3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은 2번. 민검호가 피살되고 청의 추천으로 멜렌도르프가 부임하게 된 사건은 1882년 이모군란이다.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것은 1884년 갑신정변이다. 이 일로 일본은 1882년 배상과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담은 재물포 조약을 맺게 하였다.
외교장갑 도서 약탈은 1866년 병인양요의 결과이다. 현순이 호놀룰루 체류 경험을 담아 쓴 포화유람기에 사탕수수 농장 한인의 생활이 실렸다. 이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1번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2번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3번 무장투쟁을 위해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였다. 정답은 3번. 현순이 포화 유람기를 남기고 한인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건너간 곳은 하와이이다.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가 1911년에 세워진 곳은 서간도이다. 28 독립선언서를 1919년에 발표한 곳은 일본 도쿄이다. 하와이에서 박용만은 1914년 무장투쟁을 준비하려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었다. 중명전에서 강제로 맺어졌고 민영환이 자결하였으며 나철 오기오가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2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번 대한제국군대의 해산을 규정하였다. 정답은 2번. 중명전에서 강제로 맺어져 민영환의 자결과 자신의 조직을 부른 조약은 1905년 을사늑약이다.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온 것은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따른 것이다. 1905년 이 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왔다. 대한제국군대의 해산은 1907년 한일 신협약에 딸린 조치이다. 안태국은 이 단체가 운영한 태극 서관의 주임을 맡았고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해 군자금을 모았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2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3번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정답은 1번. 안태국이 태극 서관을 맡고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개한 이 단체는 신민회이다. 신민회는 인재를 기르려고 1908년 평양에 대성학교를,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다. 만민공동회를 1898년에 연 단체는 독립협회이다.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낸 단체는 1904년 보안회이다. 헐버트가 교사 시절 한글로 지은 3인 필지가 전하고 영어와 산학, 지리를 주요 과목으로 두었다. 이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덕원부 관민이 합심하여 만들었다. 2번 저원과 우원을 구분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 3번 주요 건물로 대성정과 명륜당을 두었다. 정답은 2번. 헐버트가 3인 필지를 짓고 영어와 산학을 가르친 정부의 근대식 학교는 유경공원이다. 덕원부 관민이 힘을 모아 1883년에 세운 학교는 원산학사이다. 1886년에 세운 유경공원은 학생을 좌원과 우원으로 나누어 뽑았다. 대성정과 명륜당은 성균관과 향교의 주요 건물이다. 나석주가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일제기관 파괴와 유인 암살을 노린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2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3번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정답은 3번. 나석주의 위거를 이끌고 일제기관 파괴를 노린 단체는 김원봉이 만든 위열단이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내려한 단체는 1912년 결성된 독립위군부이다. 독립공채를 발행한 곳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위열단은 1923년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임시토지조사국은 일제가 이 정책을 펴며 세운 기구로 지적도와 토지 대장 작성을 맡았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2번 몸빼 착용을 홍보하는 애국반 반장, 3번 원수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정답은 1번. 임시토지조사국을 두고 토지조사 사업을 벌인 데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이다. 1910년대에는 헌병이 경찰 일을 맡아 재판 없이 조선인에게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 몸빼 착용을 홍보하는 애국반은 1940년대 전시체제의 모습이다. 원수부는 대한제국이 황제의 군권을 위해 둔 기구이다. 민족 단일당 결성을 내세워 조직되어 각지에 지회를 두었고 민중대회를 준비하다 발각된 뒤 해소되었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순종의 인산리를 기회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2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3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 위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정답은 2번. 민족단일당을 내세워 조직되고 민중대회를 준비하다 해소된 단체는 1927년 신간회이다. 순종의 인산일에 맞춘 만세운동은 1926년 60만세 운동이다. 신간회는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보내 지원하였다. 중추원 개편으로 위회 설립을 추진한 단체는 1898년의 독립협회이다. 대공황 이후 일제가 한반도 남부의 면화를 북부의 양을 기르게 하는 정책을 폈다.
이 무렵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2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3번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진흥운동이 추진되었다. 정답은 3번. 남면북량 정책은 대공황 이후인 1930년대에 추진되었다.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된 것은 1923년이다.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이다. 일제는 1932년부터 농민의 불만을 달래려고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진흥운동을 폈다. 황성예터, 타양살이, 목포의 눈물과 함께 공연할 노래를 고른다. 라디오와 축음기가 보급된 시기에 대중가요로 오른 것은 1번 윤심덕, 사이찬미. 2번 현인, 굳세어라 금수나. 3번 김민기, 아침 이슬. 정답은 1번. 황성예터와 타양살이, 목포의 눈물이 불린 때는 축음기가 보급된 일제강점기이다. 윤심덕이 부른 사이찬미는 1926년에 나와 큰 인기를 끈 노래이다.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는 1953년 6.25 전쟁 무렵의 노래이다.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1971년에 나온 노래이다. 국민부 산하의 무장단체로 총사령관 양세봉의 지휘 아래 한중연합군을 꾸려 영능가를 점령하였다.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2번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3번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정답은 3번. 국민부 산하에서 양세봉이 이끌고 영능가를 점령한 부대는 조선혁명군이다. 영국군의 요청으로 1943년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 부대는 한국광복군이다.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1921년 자유시로 옮겨간 부대는 대한독립군단이다. 조선혁명군은 1933년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하였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썼다.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2번 김원봉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다. 3번 한국독립운동지 열사를 저술하였다. 정답은 2번.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하고 삼균주의로 건국강령을 쓴 인물은 조소왕이다. 흥사단을 1913년에 창립한 인물은 안창호이다. 조소왕은 1935년 김원봉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다. 한국독립운동지 열사를 1920년에 지은 인물은 박은식이다. 어린이날, 메이데이, 과학데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기념일을 다루는 강좌이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제헌절, 첫 헌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하다. 2번 각야날,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다. 3번 향토 예비군의 날, 안보의식을 조성하다. 정답은 2번. 어린이날과 메이데이, 과학데이는 모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기념일이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제정을 기린 광복 이후의 기념일이다. 각야날은 1926년에 정한 한글날의 전신으로 우리말과 글을 기린 날이다. 향토 예비군의 날은 1968년에 만들어진 기념일이다. 인천 부평의 일본 육군 조병창은 국가총동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세워졌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2번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를 취재하는 기자. 3번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국민학교 학생. 정답은 3번. 국가총동헌법이 시행되고 인천 부평의 조병창이 세워진 데는 민족말살 통치기이다.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의 일이다.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는 1923년 진주에서 열렸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뒤 학생들에게 한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였다. 농민은 성환연기나 분배 취소를 호소하고 지주는 지가 증권을 액면의 절반 값에 팔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번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번 직계하문을 두어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였다. 정답은 1번. 농민의 상환 연기 요구와 지주의 지가 증권 헐값 매각은 1949년 농지개혁 과정의 일이다. 1950년부터 시행된 농지개혁은 지주의 땅을 값을 치르고 사들여 농민에게 값을 받고 나누어 주었다. 1946년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한 곳은 북한이다. 직계하문을 두어 토지 소유권을 증명한 것은 1901년대한 제국의 광무개혁이다. 버치중이는 좌우 합작을 이끌고 랜도 정무총감과 회담했던 이 인물이 암살되자 추모 연설문을 남겼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보 수립을 주장하였다. 2번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정답은 2번. 좌우 합작을 이끌고 앤도 정무총감과 회담한 뒤 1947년 암살된 인물은 여운형이다.
1946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인물은 이승만이다. 여운형은 광복을 내다보고 1944년 국내에서 비밀리에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이동희이다.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한 이 정부가 공주시 장기면 일대에 행정수도 건설을 계획하였다.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되었다. 2번 포항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되었다. 3번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정답은 2번. 수출 100억 달러 달성과 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이다. 1973년 포항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되어 철강산업의 바탕이 놓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된 것은 1995년이다. 1979년 YH 무역사건에 이어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부마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2번 4.4.5입의 논리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3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 정답은 1번. YH 무역사건과 김영삼 총재의 위원직 제명은 1979년의 일이다. 이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맞선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 4.4.5입의 논리로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54년이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된 것은 1949년이다. 기사 제목에 호헌과 개헌을 쓰지 말라는 보도 지침이 내려오는 등 언론 통제가 이어졌다.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2번 헝가리에 상주 대표부가 설치되었다. 3번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정답은 1번. 보도 지침으로 호헌과 개헌이라는 말까지 막은 정부는 전두환 정부이다. 1987년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어났다. 헝가리에 1989년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 것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다.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이다.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의 중흥을 꾀하였다.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호를 남부열하 칭하였다. 2번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3번 소지 마립강과 혼인동맹을 맺었다. 정답은 1번.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겨 중흥을 개한 왕은 백제 성왕이다. 성왕은 538년 사비 천도와 함께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서안평을 311년에 공격해 영토를 넓힌 것은 고구려 미천왕이다. 신라 소지 마립강과 493년 혼인동맹을 맺은 것은 백제 동성왕이다.